살다 보면 말 한마디가 참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가슴 속에 차오른 감정을 꾹 눌러 담고 이 말을 하면 혹시 상처가 되지 않을까? 고민하며 결국 침묵을 선택한 적 여러분도 있으시겠죠. 그 순간에는 잘 참았다고 생각했지만 돌아서면 마음 한켠이 무겁고 그 사람의 얼굴만 봐도 괜히 서운한 감정이 쌓여갑니다. 반대로 더는 참지 못하고 속 시원하게 할 말을 다 해버린 적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관계가 완전히 틀어지고 내가 괜히 말했다며 후회했던 경험도 있으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차라리 참자, 말하면 싸움 나니까. 하지만 정말 그게 최선일까요? 참으면 내 마음만 병들고 말하면 싸움이 나는 현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내 할 말을 다 하면서도 관계를 지킬 수 있을까요? 오늘 그 해답을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심리학과 커뮤니케이션 연구에서 밝혀진 단 한 가지 원칙과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네 가지 기술. 이 방법들을 통해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되고 돌아서서 후회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할 말을 다 했는데도 상대가 당신 말 듣길 잘했어요 라며 고개를 끄덕이는 그런 마법 같은 순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싸우는 걸까요?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잘 말하려고 했는데 저 사람이 괜히 예민하게 받아들인 거야. 내가 잘못했나 싶다가도 결국 저 사람이 문제지. 하지만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싸움은 내용이 아니라 어떻게 말했느냐에 달려 있다고요. 같은 말이라도 말투와 시작 방식에서 이미 80%는 결정됩니다. 그럼 싸움이 시작되는 원인 세 가지를 짚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너 때문이야 화살을 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지적할 때 대부분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는 왜 항상, 당신은 맨날. 이 말 한마디에 상대의 뇌는 자동으로 방어 모드로 들어갑니다. 이해하려는 마음은 사라지고 오직 반격만 남습니다. 두 번째, 감정이 먼저 폭발하면 이성은 뒤로 물러납니다. 화가 올라온 상태에서는 논리도 이유도 소용없습니다. 뇌에서 전두엽의 활동이 약해지면서 이성적 사고가 사라지고 감정만 튀어나오죠. 세 번째, 우리는 이겨야 속이 시원하다고 착각합니다. 내가 옳다는 마음 하나 때문에 우리는 상대를 이기려 들고 결국 상대도 나를 공격하게 됩니다. 결국 누가 이겨도 기분은 후회로 끝납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입니다. 싸우지 않고 내 할 말 다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단 하나, 바로 이해입니다.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상대도 이해하고 내 마음도 이해받게 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내 마음을 먼저 이해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 말을 하고 싶은지, 지금 내 감정이 어디서 오는지를 스스로 들여다보는 순간 말이 훨씬 부드러워지고 싸움은 멀어집니다. 그게 싸움 없는 대화의 본질입니다. 자, 이제 그 이해를 언어로 푸는 네 가지 방법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 기승전 인정입니다. 말 한마디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 기적은 아주 간단한 법칙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기승전 인정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지적할 건 지적하되 마지막 한 문장은 반드시 상대를 인정하며 끝내는 겁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사람은 자신을 이해해 주는 사람 앞에서만 마음의 갑옷을 벗습니다. 내가 100마디 옳은 말을 해도 그 속에 인정이 한마디 없으면 상대는 내가 틀렸다고 하네 하고 움츠러듭니다. 그 순간 싸움의 불씨는 다시 살아나죠. 반대로 조금 부족한 말이라도 마지막에 그래도 당신도 애썼어요. 이 한마디만 들어가면 상대의 표정이 풀어지고 마음이 열립니다.
맹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을 다스리려 하지 말고 그 마음을 먼저 헤아리라. 사람은 자신이 존중받는다는 느낌이 들 때 스스로 고치고 스스로 변하려는 힘을 냅니다. 억지로 밀어붙여서 바뀌는 건 없습니다. 결국은 이해와 인정 속에서만 진짜 변화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 방법, 나 전달법입니다. 우리는 화가 날 때 대부분 이렇게 시작하죠. 당신은 왜 그래? 너는 항상 왜 그러니?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순간 상대의 귀는 닫히고 마음은 벽을 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뇌는 너라는 비난의 화살을 맞는 순간 자신을 방어하려는 본능이 작동합니다. 이해하려는 마음은 사라지고 머릿속은 어떻게 반격할지 계산하기 바빠집니다. 그래서 싸우지 않고 내 마음을 전달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바로 나 전달법입니다. 너 때문에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느꼈어라고 시작하는 것. 내 감정을 중심으로 말하는 겁니다. 이걸 왜 해야 하냐고요?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실을 말할 때는 칼날처럼 날카로워도 되지만 그 칼날 끝에는 반드시 부드러운 손잡이가 있어야 한다. 그 부드러운 손잡이가 바로 내 감정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남편이 약속을 어겼다고 해서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당신은 왜 약속을 안 지켜? 또 나 실망시키네? 이렇게 하면 바로 싸움이죠. 우리는 왜 싸우게 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잘 말하려고 했는데 저 사람이 괜히 예민하게 받아들인 거야. 내가 잘못했나 싶다가도 결국 저 사람이 문제지. 하지만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싸움은 내용이 아니라 어떻게 말했느냐에 달려 있다고요. 같은 말이라도 말투와 시작 방식에서 이미 80%는 결정됩니다. 그럼 싸움이 시작되는 원인 세 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너 때문이야 화살을 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지적할 때 대부분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는 왜 항상, 당신은 맨날, 이 말 한마디에 상대의 뇌는 자동으로 방어 모드로 들어갑니다. 이해하려는 마음은 사라지고 오직 반격만 남습니다. 두 번째, 감정이 먼저 폭발하면 이성은 뒤로 물러납니다. 화가 올라온 상태에서는 논리도 이유도 소용없습니다. 뇌에서 전두엽의 활동이 약해지면서 이성적 사고가 사라지고 감정만 튀어나오죠. 세 번째, 우리는 이겨야 속이 시원하다고 착각합니다. 내가 옳다. 이 마음 하나 때문에 우리는 상대를 이기려 들고 결국 상대도 나를 공격하게 됩니다. 결국 누가 이겨도 기분은 후회로 끝납니다. 실험 이야기 하나 전해드릴까? 미국의 한 커뮤니케이션 연구팀이 실험을 했습니다. 커플과 친구 그룹을 대상으로 평범한 대화와 비난이 섞인 대화를 나누게 한 뒤 뇌의 변화를 MRI로 관찰했죠. 비난의 언어가 오간 그룹에서는 전두엽 활동이 급격히 저하됐습니다. 쉽게 말해 상대를 비난하면 그 순간부터 상대는 이해하려는 능력을 잃고 오직 싸울 준비만 하게 된다는 겁니다. 민정 씨는 남편에게 매일 잔소리를 했습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 왜 치우라고 하면 항상 안 치워? 처음에는 남편이 무덤덤했지만 결국 어느 날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너나 잘해.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입을 닫았고 대화는 멀어지고 둘 사이의 벽은 점점 더 두꺼워졌습니다. 싸움은 말의 내용이 아닙니다. 어떤 말투로 어떤 마음으로 시작했는가, 거기서 이미 승패가 갈립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질문입니다. 싸우지 않고 내 할 말 다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단 하나, 바로 이해입니다.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상대도 이해하고 내 마음도 이해받게 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내 마음을 먼저 이해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 말을 하고 싶은지, 지금 내 감정이 어디서 오는지를 스스로 들여다보는 순간 말이 훨씬 부드러워지고 싸움은 멀어집니다. 그게 싸움 없는 대화의 본질입니다. 자, 이제 그 이해를 언어로 푸는 4가지 방법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해를 언어로 푸는 첫 번째 방법, 기승전 인정입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 기적은 아주 간단한 법칙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기승전 인정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지적할 건 지적하되 마지막 한 문장은 반드시 상대를 인정하며 끝내는 겁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사람은 자신을 이해해 주는 사람 앞에서만 마음의 갑옷을 벗습니다. 내가 100마디 옳은 말을 해도 그 속에 인정이 한마디 없으면 상대는 내가 틀렸다고 하네 하고 움츠러듭니다. 그 순간 싸움의 불씨는 다시 살아나죠. 반대로 조금 부족한 말이라도 마지막에 그래도 당신도 애썼어요. 이 한마디만 들어가면 상대의 표정이 풀어지고 마음이 열립니다. 경희 씨는 남편이 늘 늦게 오는 게 불만이었습니다. 참다 어느 날 말했죠. 당신은 왜 이렇게 집에 늦게 와? 내가 얼마나 기다리는 줄 알아? 그 순간 남편은 표정이 굳고 내가 일부러 그러는 줄 알아? 받아쳤습니다. 그날 결국 냉전이 시작됐죠. 하지만 며칠 후 경희 씨는 같은 말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당신이 바쁘다는 거 알아요. 그래도 기다리는 제 입장에서는 좀 서운했어요. 다음부터는 조금만 일찍 와줄 수 있죠? 남편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먼저 꽃 한 송이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 차이는 마지막 인정 한마디였습니다. 맹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을 다스리려 하지 말고 그 마음을 먼저 헤아리라. 사람은 자신이 존중받는다는 느낌이 들 때 스스로 고치고 스스로 변하려는 힘을 냅니다. 억지로 밀어붙여서 바뀌는 건 없습니다. 결국은 이해와 인정 속에서만 진짜 변화가 일어납니다. 가장 효과적인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좋은 마음으로 한 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솔직하게 말해야 할 땐 이렇게 하세요. 당신이 나름 애쓴 건 알지만 그 애씀 속에 제 입장은 없었다는 게 서운했어요. 이 한마디까지 하고 나면 상대는 함부로 반박하지 못합니다. 왜냐고요? 비난이 아니라 사실과 이해, 그리고 존중을 담았기 때문입니다. 말의 끝을 인정으로 마무리하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싸움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는 나를 다시 보게 되고 관계는 한층 더 깊어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비난으로 끝내면 불편함이 남고 인정으로 끝내면 고마움이 남습니다. 다음은 이해를 언어로 푸는 두 번째 방법, 나 전달법입니다. 지금부터 더 깊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갈등 상황에서 자주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너로 시작하는 비난입니다. 너는 왜 항상 그래? 당신은 맨날 그 모양이야. 이런 말들은 상대방의 방어 본능을 자극하여 대화를 막아버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나 전달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내 감정을 중심으로 표현하여 상대방이 방어적으로 반응하지 않도록 돕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약속을 어겼을 때 당신은 왜 약속을 안 지켜? 라고 말하는 대신 나는 당신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실망했어요. 라고 표현해 보세요.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은 비난을 받는다고 느끼지 않고 오히려 내 감정에 공감하게 됩니다. 실제로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나 전달법을 사용한 대화는 상대방의 방어적 반응을 줄이고 대화의 지속 시간을 늘리는 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또한 내가 오늘 기대가 좀 컸나 봐요.
당신이 약속을 잊은 걸 보니 혼자 바보가 된 느낌이 들어서 속상했어요. 와 같이 말하면 상대방은 내 감정을 이해하고 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처럼 나 전달법은 갈등 상황에서도 상대방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내 감정을 전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다음으로는 대화를 이어가는데 중요한 질문형 끝맺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화를 할 때 자신의 의견을 말한 후 상대방의 반응을 기다리지 않고 대화를 마무리하면 상대방은 자신의 의견이 무시되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자신의 말을 마친 후 상대방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예를 들어,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와 같은 질문은 상대방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질문형 끝맺음은 상대방에게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며 대화를 더욱 깊이 있게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와의 회의 중 자신의 아이디어를 제시한 후 이 아이디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질문하면 동료는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은 팀워크를 강화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나 전달법과 질문형 끝맺음을 함께 활용하면 감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면서도 상대방과의 대화를 원활하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기술은 개인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직장, 사회생활에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꼭 알려드리고 싶은 두 가지가 남았습니다. 바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 3가지와 꼭 해야 할 말 3가지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평생 잘못 쓰고 있는 말과 관계를 지키는 말의 기술을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 3가지. 첫째, 너는 항상 그래. 이 말은 상대를 일반화하여 비난하는 표현입니다. 상대는 자신이 항상 그런 행동을 한다는 비난을 받는다고 느끼며 방어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대화는 감정의 충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그게 뭐 대수야? 상대의 감정을 무시하거나 경시하는 표현입니다. 이런 말은 상대에게 상처를 줄 수 있으며 감정의 골을 깊게 만들 수 있습니다. 셋째, 내가 다 옳아. 자신의 입장만을 강조하며 상대의 의견을 무시하는 표현입니다. 이런 말은 대화를 단절시키고 상대와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꼭 해야 할 말 3가지. 첫째, 나는 이렇게 느꼈어.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나 전달법은 상대에게 비난이 아닌 감정의 공유로 받아들여집니다. 이런 표현은 상대가 방어적으로 변하는 것을 방지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 당신의 입장을 이해해. 상대의 입장을 인정하고 공감하는 표현입니다. 이런 말은 상대에게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며 대화를 원활하게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어떻게 생각해? 상대의 의견을 묻는 질문은 대화를 쌍방향으로 만들고 상대에게 참여감을 줍니다. 이런 표현은 상대가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작은 말 한마디가 관계를 망칠 수도 반대로 더욱 깊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표현들을 기억하시고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효과적인 대화를 위한 4가지 핵심 원칙을 살펴보았습니다. 기승전 인정, 나 전달법, 질문형 끝맺음, 그리고 시간차 전략이 그것이었죠. 이제 이 원칙들을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기승전 인정. 상대방의 행동에 불만이 있을 때
비난보다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상대방을 인정하는 말로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늦게 오는 게 속상해요. 하지만 당신도 바쁜 일정 속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은 방어적이기보다는 이해와 공감을 느끼게 됩니다. 둘째, 나 전달법.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때 너보다는 나를 주어로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왜 항상 늦어요? 보다는 당신이 늦을 때, 저는 혼자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져서 외로움을 느껴요.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은 비난보다는 당신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셋째, 질문형 끝맺음. 대화를 마무리할 때 상대방의 의견을 묻는 질문으로 끝내면 대화가 더욱 원활해집니다. 예를 들어, 이 상황에 대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렇게 질문하면 상대방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기회를 갖게 되고 대화는 더욱 깊어집니다. 넷째, 시간차 전략. 감정이 격해졌을 때 즉시 반응하기보다는 잠시 시간을 두고 감정을 가라앉힌 후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감정이 격해져서 현명하게 말할 자신이 없어요. 조금만 시간을 두고 다시 이야기해요.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도 감정을 조절할 시간을 갖게 되어 보다 건설적인 대화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원칙들을 실생활에 적용하면 갈등 상황에서도 상대방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러한 원칙들을 실제 사례에 적용한 예시들을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유익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